이 자리에 김재수 AT 사장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가뭄이라든지 고온 현상으로 또 농작물 피해도 크고 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영향으로 소비도 좀 위축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수출 지원과 수급 및 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 개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하여 수출 업무를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식품 수출 분야에 있어서 아주 AT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AT의 또 11번째 해외 지사가 문을 열었는데 베트남 하노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노이에도 저희 지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베트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또 교역도 정대되고 있고 나날이 그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산물 분야에서는 볼 때는 우리가 수출은 베트남에 한 4억 3천만 불 정도 하고 또 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4억 불 정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있고 소득도 증가되고 있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우리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인구가 약 9,300만 정도 되고 또 특색이 이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60%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은 우리 한류 열풍으로 그렇죠. 인해서 한국이나 한국 문화,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베트남 간의 FTA도 타결됐기 때문에 이제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수출도 증대되고 수입도 증대되는 그런 관계를 끌어나가야 된다. 제가 베트남 농림장관을 이번에 가서 뵀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가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한 13만 정도가 되고 또 베트남이 한국에 한 13만 정도가 살고 있다. 그리고 연간 한 7천 명 정도가 이렇게 결혼 베트남 여성이 이제 우리 한국 남자들과 결혼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면에서 참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교역 또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서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베트남이 우리가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점 기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동남아에 11억 불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점 역할을 좀 하고 또 한류도 확산시키고 하면은 양국 간에 이제 교역이 정대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동남아의 베트남 하노이, 이 베트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할랄 식품이라고 이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에 그에서 이 허가한 식품이라고 하죠. 이 할랄 식품에 대한 수출 시장 개척에도 아주 속도를 또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할랄이라는 것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이제 인정받은 식품이라는 뜻인데 시장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1조 한 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조 원 정도 되는 큰 시장입니다. 알다시피 세계 인구의 약 한 4분의 1, 그 18억 명 정도가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정보라든지 지식 또는 자료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동안에 유대도 그렇게 깊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중동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나라들과 MOU를 맺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식품이 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근거와 계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UAE 아부다비 수도가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에다가 좀 저희 지사도 내고 그렇게 하면은 중동 지방의 전시회나 해외 식품 박람회나 이런 것들 적극 참여하고 또 많은 바이어들과의 이 면담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수출 업체들 그 현지에
많이 보내기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슬람 식품 시장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삼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할랄이라는 것이 좀 인정이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돼지 사육 가공 제품들을 써서는 안 되고 또 알코올성 음료를 써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도축 방법도 좀 약간 이렇게 프로세스가 좀 특이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식품 기업들이 이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중동에다 수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AT가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절차라든지 과정에 드는 비용도 한 90%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현지 인정했는 것을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받지 않고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킴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할랄 인정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아놨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인정 제도를 하는 기관을 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공동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좀 이슬람권 식품 시장을 공략하는데 애로라 할까 이것이 할랄 인정 기관이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다른 나라마다 다 틀리고 또 기준도 나라마다 좀 틀리고 그래서 이슬람권 내에서도 좀 통일을 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주권이나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현지에 진출하는데 별 애로가 없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는데 중소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그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뭐 광고, 홍보, 인정 비용 지원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장님께서 이 AT 사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 해외 지사 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카르타와 뭐 파리, 청두, 하노이 지사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동 이 아부다비 지사도 곧 오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보나 네트워킹 또는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지 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현재 7개 나라에 11개 지사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2년 전에 했고 또 파리에도 지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저 내륙 청두에도 했고 이번에 지난달에 하노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 중동 지역에도 지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사람은 이미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갖추어서 우리 지사를 정식으로 조만간 이렇게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중동에는 보면 뭐 담배라든지 커피, 그 다음에 과자라든지 참치, 음료 뭐 이런 품목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현재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또는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목 중심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품목을 만들어서 좀 수출하면은 시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이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정보도 제공하고 할랄 인정 비용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강화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사가 거기에 개소가 되면은 더 활발히 우리 수출 업무가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경기도청
한번 또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도청 운동장에 트럭이 하나 있는데요. 푸드 트럭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의 한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리 음식에 대한 세계 진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문화 그리고 이 한국 농식품의 이 세계 진출 가능성과도 직결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길거리 음식 좀 영어로는 뭐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즐기는 뭐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호떡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이 이 길거리 음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길거리 음식 가운데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맛이나 기호에 맞게 잘 이렇게 퓨전화하고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그 좋은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품목으로 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식품이 이렇게 반찬 가지수가 좀 많고 습식이다. 뭐 국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먹어야 되는 뭐 공간 전개형 음식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좀 그 가져다니기도 쉽고 또 먹기도 편리하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봐도 그런 길거리 음식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의 크레페 같은 것도 있고 칠레 가면 추르스라는 것도 있고 뭐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도 고유하게 좋아하지만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는 그런 스트리트 푸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양한 그런 길거리 음식도 좀 발전시키고 그 대신 안전이나 위생이나 좀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것을 해 나가면은 굉장히 우리 식품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제 현재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푸드트럭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하면서 하는 뭐 간이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 박람회라든지 뭐 식품 전시회라 기타 이런 데를 많이 가보면은 꼭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스트리트 푸드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애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지금 호떡 같은 것도 있고 닭강정 같은 것도 있고 뭐 떡볶이뿐만 아니라 튀김, 순대, 뭐 붕어빵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국내도 여러 지역에서 명품으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런 길거리 음식을 만들면은 우리 음식도 얼마든지 세계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그 중국과 관련한 이 수출 얘기를 할 때 중국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올해 AT의 대중국 수출 전략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투 트랙 이 전략으로 또 접근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7월달에 또 이 칭다오 수출 전진 기지가 이 오프라인상의 커다란 수출 거점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만은 칭다오에 14,480평방미터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한 4,400평 정도가 되는 수출 전진 기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여기 우리의 중소식품 수출업자들의 이 많은 그 주문사항이 중국 내에 우리 식품의 이 전진 기지 즉 물류센터 같은 거나 냉장 시설 같은 것이 중국 내에 있으면은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내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2013년 12월 18일 착공해서 한 2년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준공을 다 해서 조만간 아마 다음 달 중순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정식으로 개소를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국 진출을 하기 위한 거점도 되고 또 통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편리하고 국내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농식품이 그야말로 한 단계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아마 어떤 전진 기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식품 시장 규모가 약 9,500억 달러.
약 1조 달러 가깝습니다. 예. 1100조 정도 되는 예. 엄청난 규모예요. 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은 우리와 식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은 중국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수출 시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그 대책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중국은 참 넓고 큰 나라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수송 물류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중국과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세계 최대의 온라인 그 글로벌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우리가 알리바바의 홈페이지 안에다가 한국 식품 전용관을 만들어서 그게 T몰인가요? T몰 사이트네. 예. 그렇게 했고 이번에 지난 5월달에도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한 것은 B2B 상에 알리바바닷컴에다 그걸 했고 이번에도 B2C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한국 상품 전용관을 우리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무역협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상의 여러 가지 시설 지원도 하고 온라인 상의 여러 가지 이 마케팅, 통관, 판매 촉진 이런 활동도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아마 우리 식품은 중국의 14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큰 어떤 그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 농업 분야에서 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결국 우수한 농업인지 육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의 과제가 생산부터 유통, 수출, 수입 뭐 여러 분야에서 인력 문제, 환경 문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농산업을 하나 놓고 볼 때는 이제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생산 이후의 농업 즉 가공이나 유통이나 수출, 뭐 수송, 보관, 저장 이런 쪽으로도 많은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서는 국내 농업에 못지않게 수출 농업도 큰 하나의 축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을 그냥 수출한다는 이런 뭐 소극적인 그런 수출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해외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즉 한중 FTA가 되더라도 외국에서 싼 원자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공을 해서 재수출을 한다는 가공 수출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또 국내에는 국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도 갖추고 가격과 소득 안정, 유통 개선 이런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는 농식품 분야에도 유통이나 수출이나 가공이나 이런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YAF라고 양 에그리 푸드 펠로우십이라는 농식품 미래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난달까지 해서 한 2,520명 국내 한 2,000명 해외 한 5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뭐 이 학생들 간에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자료도 얻고 해외 시장의 동향도 보고 현재 일자리가 어디서 나와 있다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가 이제는 단순히 이 농업인들의 일자리, 농업인의 생산 또는 농촌이라는 지역만 보지 말고 이제는 사람과 지역과 산업을 같이 보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 농업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지금 많이 가미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먹는 농업, 전통적인 농업이 먹는 농업 중심입니다만은 앞으로의 농업은 그것을 좀 넘어서서 기능성, 치료 농업, 관광 농업, 본원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분야의 보고를 좀 많이 인식해 주시고 또 성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농업의 앞으로를 점쳐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수 AT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지금까지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